지금부터 오전에 안내 드린 대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평화와 통일을 위하는 사람들 미국 문제팀장 유영재 진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로 이곳 외통위 공청회에 세 번째 참석합니다. 2004년, 2009년 오늘로 세 번 참석하는데 오늘 참석이 제일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상정 일주일도 안 돼서 묻지마식으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데 들러리 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공청회가 국회 차원의 방위분담금 논의의 종결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의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9차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정확히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부담 특별협정은 한마디로 미국 퍼주기 굴욕협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9,200억 원의 방위분담금을 지급하고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나 국방예산 증가율, 8차 협정 개시 연도의 증가율보다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감액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특히 한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액 1조 3천억 원이 이르고 이자소득 추정액 3천억 원까지 합치면 1조 6천억 원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 동안 5조 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9차 협정에 대해 정부는 제도 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서 정부의 당초 방침이기도 했던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에 실패함으로써 방위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집행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9차 협정의 핵심 문제는 정부가 8차 협정 때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군사건설비 현물 지원 전환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9차 협정에서도 88% 현물 지원은 유지된다고 강변하지만 협정문 어디에도 교환각서 어디에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는 교환각서 6항의 설계 시공 감리비 12% 규정이 곧 현물 지원 88%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은 시공비 관련 조항일 뿐입니다. 정부는 또 교환각서 9항의 현물 지원 절차 관련 규정에서 예외 조항을 강화시켜서 88대 12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해놓았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차 협정에 명시되어 있던 설계 감리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현물로 전환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고 교환각서에도 연차별 현물 전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 다 삭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물 지원 88%더 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 것도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용에 이어서 또 다른 전용의 길을 터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끝나는 2016년 이후에도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 소요가 산적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존 미군기지에도 이미 방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그리고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중에서 시설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상당한 예산이 이미 투입되어 왔습니다. 미국 자체 예산에도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 9천억 원 가까운 군사건설비가 기존 미군기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쓸까요? 미국은 원래 2016년으로 예정된 미군기지 건설사업 종료 시점을 연장함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겠다던 전체 미군기지 이전 비용 중 7%에 불과한 약 9천억 달러마저 방위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가 밝힌 대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주한미군 사령부 C4I 개선 비용 등을 방위분담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다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서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최첨단 주한미군 기지를 사실상 거저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축적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한미 당국이 저희 평통사가 물증을 제시하고 여러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따라서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당국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평통사가 방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 자료를 보면 미국 정부가 이자 소득을 얻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축적된 방위분담금 운용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미국 정부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자 소득의 주체도 미국 정부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커뮤니티 뱅크는 한미소 파상 초청 계약자로서 주한미군 금융 업무 대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 소득을 얻었다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지난 7년 동안 이자 소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데 이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은 이 사안을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로 축소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미국 정부나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미국 정부가 얻은 이자 소득 자체가 합법화됩니다. 나아가서 미국의 방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도 정당화됩니다. 한국이 관할하는 미집행금 중 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인 감액분 3,035억 원은 방위분담금 협정이나 국가재정법상 8차 협정이 종료된 2013년 말 이후 우리가 미국에 지급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9차 협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회가 2014년 예산안 심사 때 정부는 9차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 집행 및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004년 미군기지 이전 협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미 양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국회는 정부의 그 말을 믿고 비준 동의해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11년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93%를 부담할 것이라고 본국에 비밀 전문으로 보고했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미국은 8억 8,460억 달러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이 부담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LPP 개정협정을 위반해서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2사단 이전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위반해서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주한미군 시포화의 개선 비용도 우리가 부담한다면 도대체 협정 무엇하러 맺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방위분담금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정부는 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면서도 한미 양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당당히 한국이 93%를 부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방위분담금의 불법적인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용과 그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간 양해로부터 비롯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 9차 협정 비준 동의안을 2월 7일에 제출하면서 마치 노동자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 2월 임시국회 때 이걸 의결하지 않으면 무급휴가를 갈 것처럼 이렇게 국회를 협박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주한미군 노조 간부와 통화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임금은 미국 정부 예산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차 방위분담금 협정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2월에 비준 동의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차 협정 때는 심지어 6월 29일에야 비준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들 3년간 임금 동결, 대량 감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급휴가 가도 좋으니 방위분담금 문제 우리 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뤄달라고 합니다. 주한미군 노조는 고용안정보장,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지적하는 것처럼 방위분담금이 공돈처럼 흥청망청 쓰이지만 않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월 임시국회에 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한미군 노동자들 무급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국회가 의안 상정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이자 소득 문제도 흐지부지 되는 등 방위분담금 문제의 불법 부당성을 시정할 기회를 놓침으로써 국회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국익을 포기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평통사는 10년 전부터 미군기지 이전과 방위분담금 문제의 불법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며칠 전 감사원이 평통사의 방위분담금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고 위법 부당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부당한 방위분담금 운용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비준동의안 부결해서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 삭감하고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미집행금과 이자 소득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구차협정에 반영하고 협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전면적인 제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